네, 이번에는 하나의 섹터를, 하나의 테마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바로 애널리스트 마켓리더에게 듣는다. 이번 시간에 유진투자증권 양승현 연구원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약간 사담을 나누는 도중에 제가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막 여쭤봤는데 네. 과연 지금 이 시장에 로봇주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숨고르던 로봇주 상승의 시간이 돌아온 것인가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이 초전도체만 아니면 AI랑 로봇이 지금 흐름을 탔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오늘 갑자기 흐름이 꺾였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진짜 길게 봐도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다시 반등했잖아요. 무언가 트리거가 있었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구글에서 로보틱스 트랜스포머 2라고 하는 로봇 AI 모델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로보틱스 트랜스포머 2니까 1도 있었던 거고 사실 그 전에도 되게 다양한 AI 모델들이 공개가 되었었는데 조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다가 유난히 또 이번에 RT2 로보틱스 트랜스포머 2는 좀 주목을 받으면서 약간 이제 진짜 로봇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범용화된 작업들 뭐 단순히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 이제 계산기처럼 생긴 프로그래밍 기기를 통해서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지시를 해도 이제 로봇이 이해를 하게 됐다라는 점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구글이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이 다 로봇 시장에 뛰어들면서 뭔가 하나씩 성과를 내다 보니까 잊혀질라 치면 또 뉴스가 나오고 잊혀질라 치면 뉴스가 나오고 많이 빠졌네 하다 보니 또 손이 가는 게 로봇주거든요. 그럼 그동안 이제 로봇주가 1차 시세를 좀 분출했었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그거에 부응하는 실적이 지금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은 실적은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이제 국내 로봇 기업들의 이제 매출액 수준들을 좀 이제 과거랑 비교를 해서 보면은 올해 1분기 때는 오히려 매출액이 다운사이징 줄어들었었고요. 아마 2분기 때도 뭐 크게 늘어나는 그림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반등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 가격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뭐 대당 수천만 원에서 뭐 수억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수요가 좋은 건 맞지만 이게 수요가 좋다고 하고 기술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손이 안 나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경기 불확실성 커지고 있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뭐 기업들이나 뭐 사람 이런 이제 수요자들이 이제 로봇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이제 캐펙스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실적 올라가는 그림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은 애널리스트 분을 만났는데 뭐 자기가 좋아해서 그 섹터를 맡은 경우도 있고 어쩌다가 이제 맡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로봇이라는 게 어떻게 맡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성장이라는 게 확실하게 그려지는 시장이라서 좀 그거에 대해서 믿고 보는 건 없지 않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기계를 담당을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이제 네. 그 중에서 저희가 21년도 말부터 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TF를 맞아요. 팀으로 승격시키고 굉장히 좀 관심이 커졌었고 당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없고 뭐 인건비도 비싸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이 로봇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아직까지 성과가 안 나온 건 아쉽지만 하반기에는 나와줄 것이다라는 거고 지금 로봇도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서 어떤 종목이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키워드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안은 삼성과 연관된 기업을 발굴했고요. 한동안은 또 감속기 관련된 기업을 발굴했어요. 지금에서 로봇주를 본다면은 꼭 가져가야 되는 키워드가 뭐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연초부터의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일단 4월 달까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품주들, 감속기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물류 로봇 그리고 이제 의료용 수술 로봇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하반기에도 물론 이제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부품 다 좋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물류 로봇이 조금 더 이제 선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지금 북미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장들을 짓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공장들이 지어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스템, 뭐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로 로봇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류 로봇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수주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 기대감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이런 국내 기업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혹은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 지금 공장을 설립하고 있잖아요. 그럼 해외 시장에 나가 있는 로봇 회사들과 손잡을 확률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국내 기업들을 같이 데려가나요? 어때요? 저희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은 국내
있는 로봇 기업들 같이 데려가는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고 보통 물류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류 창고에서 쓰일 수도 있고 말씀드린 공장에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서 배송해주는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일단 물류 창고 쪽에서는 저희 국내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중국산 로봇이라든지 이런 좀 저렴한 로봇들이 좀 많이 쓰이고 있고 뭐 네. 대표적으로는 작년에 뭐 CJ 대한통운이나 이제 쿠팡 이런 회사들이 도입했던 로봇들이 다 중국산 로봇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는 왜 우리나라께 쓰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커스터마이징 역량입니다. 이게 공장마다 또 공정이 다양하게 있고 공정마다 요구하는 스펙들이 다양하니까 이것들을 딱 붙어서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선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해외보다는 이제 국내 기업이 선호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보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류창고 같은 경우 사실 뭐 로봇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정보 취득하고 다녀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은 공장은 또 공정에 대한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이런 보안에 대한 이슈 때문이라도 좀 해외 기업보다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선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써주신 리포트를 봤더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시총 변화가 그래프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보니까 뭐 산업용도 있고 서비스용도 있고 부품도 있다면 시총이 커진 거는 서비스용 쪽이 더 크게 커졌던데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산업용 로봇보다는 이제 서비스 로봇의 시장 성장률이 더욱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조금 더 이제 그쪽으로 기대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되기에는 서비스용 로봇보다는 약간 산업 쪽 먼저 막 이렇게 커지고 나서 서비스 산업으로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지금 그 산업용 로봇이 커지던 이제 국면은 어느 정도 이미 진행이 되어 왔었고, 이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AI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로봇의 활용성이 더욱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공장 내 이런 정형화된 정해진 공간에서 이제 움직이는 로봇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저희 일상생활 쪽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최근에 로봇이 반등을 하기 이전에는 일단 의료 AI라는 키워드가 너무나 강했어요. 로봇이랑 AI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뭔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나눠서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로봇이랑 AI가 같이 움직일 만한 시기가 그럼 도래한 거 아닐까요?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의료용 AI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봇 AI, 뭐 다양한 AI들이 있는데 사실 로봇 쪽에서 쓰이는 AI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사람이 로봇한테 바라는 거는 이것도 해주길 바라고 저것도 해주길 바라니까 네. 이제 그런 한 가지 작업에 특화된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한 AI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런 특화된 AI보다는 범용화된 AI를 만들기가 어려우니 조금 이제 로봇 쪽에서 AI 움직임이 좀 느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좀 국내에서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계속해서 고도화시키면서 이제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AI들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조만간 이제 로봇에 이제 그런 AI를 넣어서 다 가사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가사 로봇? 곧 도래한다고 하는데 이거 참 몇십 년 걸릴지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미래의 그림들은 그려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국내 시장 안에서 로봇 하면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삼성의 손을 잡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희가 뭐 휴보를 만들었던 회사로 기억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또 워낙 지금 협동 로봇 사업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뭐 협동 로봇 기업으로도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사실 이 회사는 로봇 종합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협동 로봇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다양한 로봇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이라고 네. 이제 개처럼 생긴 로봇개. 로봇이 있습니다. 네, 로봇개. 이제 그런 것들도 이미 공개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뭐 서빙 로봇도 한다고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AMR이라고 해서 이제 물류 로봇을 한다고 하고 있고 또 거기 물류 로봇에다가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 8을 붙이게 되면은 또 이제 이동형 협동 로봇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로봇 8을 쓰면은 또 의료용 수술 로봇도 할 수가 있는 거여서 애초에 이런 휴보를 개발을 하면서 축적했던 로봇에 대한 원천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시장의 흐름들을 좀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로봇 시장을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회사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감속기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SPG에 대한 호평이 작년 연말 연초에 리포트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사실상 SPG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좀 아쉽지만
빛을 발할까요? 어때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이 시장 전체 SPG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매출액 비중에서 감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합니다. 작아요? 아직 작고 그래서 결국은 감속기 사업, 결국 이 신사업이 빠르게 커져가야 되는데 이 신사업이 또 커지려면 전방의 로봇 시장들이 커져야 돼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이제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같이 커져가면서 또 해당 부품들을 많이 써야지 결국은 실적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또 이제 국내 부품 국산화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좀 깜빡할 뻔했는데 최근에 로봇주들의 반등 배경에는 두산 로보틱스도 있었잖아요. 네. 이 두산 로보틱스의 IPO를 기다리면서 왠지 그때 이제 그 상장 일정이 다가오면은 로봇주들 다 같이 들썩들썩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가 정말 초대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1조에서 2조 정도 사이에서의 밸류에이션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런 시가총액 레벨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크고 또 그리고 아마 상장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제 로봇 기업 중에서 약간 이제 전문 기업 중에서는 이제 첫 코스피 상장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국내 기업들이 아직 해외 쪽에서는 매출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타깝게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전체 매출에서 오히려 7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인 만큼 좀 약간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뭐 높은 밸류에이션 부여에 따라서 이제 다른 로봇 기업들도 같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이제 구간들을 좀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네. K 배터리, K 반도체잖아요. K 로봇이라고 할 만해요? 아니면 그 수준 아니에요?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닌 거네요. 저희가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네. 글로벌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선도 국가들에 비해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글로벌에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래도 저희 국내가 이제 계속 인구 감소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로봇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써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결국 그런 흐름들 속에서 국내 로봇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상장할 기업들도 되게 많은데 이런 스타트업들이 같이 발전하면서 이제 10년 뒤 시장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다른 그림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정책도 어느 정도 기반이 받쳐줘야지만 로봇이 상용화될 수 있잖아요. 도로에서도 로봇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역시도 정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정부는 좀 우호적인 편이죠.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첨단 로봇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들 네. 드라이브를 좀 걸겠다. 속된 말로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좀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 뭐 연초에도 규제 혁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아마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이 나올 텐데 좀 전방위적으로 로봇 산업을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뭐 산업부 주관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산업부뿐만 아니라 뭐 서울시라든지 이런 지방 도시 지자체에서도 따로 이제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원 뭐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 정책 지원 자체는 상당히 좀 두텁게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랑 초전도체 연결될 가능성은 없겠죠? 사실 뭐 초전도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제 네. 전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로봇도 뭐 유압이라든지 공압 이런 다양한 동력원들을 활용을 하는데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전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또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초전도체가 좀 발전해서 뭐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지고 배터리 효율성이 좋아지고 한다고 하면은 뭐 사실 로봇이랑도 또 이제 같이 연결 지어서 볼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다만 로봇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로봇의 성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대감들은 좀 가져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핫한 거 살짝 묻어주면 네. 같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쵸. 로봇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정확히 나와진 않아서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은 확실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게 뭐 일정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 IPO도 있으니까 꾸준히 보자라고 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했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인싸 저희가 준비한 소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시장 오늘과 내일에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